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아주 활기찬 것 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또 활기찹니다.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 이제 지난 주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긴 연휴가 실적 끝났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산타 랠리 때까지는 거의 뭐 휴장 없이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다들 아시는 옵션 만기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그 시작점이 이번 주에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걸 또 주목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네. 1989.81포인트입니다. 그쵸? 1989.81. 이제 뭐 2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어요. 네. 2000을 갈까요? 못 갈까요? 궁금하십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 시간에 통해서 어디는 간다. 가야 되니까 8월에 저점 계속 공략하고 거기 하반기 최저점일 가능성 높다. 계속 올라가자. 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를 표현하면요. 기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예. 좀 고속으로 그냥 한 5단으로 쫙 하면 좋은데 5단으로는 못 가는 상황. 그렇죠?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목전에서는 힘겨루기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 여러 번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포인트는요, 실적 시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의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락이 거듭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 7일 잠정치가 주목이 되는데요. 정유주하고 이제 화학주가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 7일 잠정치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라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가격이 112만 6천 원입니다. 네.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잠정치 발표할 때까지. 어떻게 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를 보시면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몇 번을 거듭 얘기했습니다만 증권사들이 전망치가 이번에 하는 것이 6조 6천억 원대 정도 얘기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말에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들은 3분기 영업이익을 많이 낮춰놨어요. 2분기 때 7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했었던 것을 이제 6조 6천억까지 딱 낮춰놨는데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10월 7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급등을 할까요? 급락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안 해요. 맴 울기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매미 울음소리가 거의 사라졌죠? 마지막 울음소리가 삼성전자는 맴하지 않을까 봐요.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그날 그 시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 이벤트라든가 해외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 등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시점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삼성전자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예요. 하단 가격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107만 원이 지지 브레이크고 많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바운딩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와서 찍고 바운딩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또 이때 1144 이 자리에 돌파하면 파워 나옵니다. 한 번 나왔었습니다. 다시 눌리고 다시 107만 원대 브레이크 바운딩. 지금은 이제 107만 원에서 1144 어떻게 돌파하느냐예요. 발표하기 전에 10월 7일 전까지는 맴 하겠죠. 야, 정말 전망치를 하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 하면은 눌려서 107만 원대까지 푸시 당할 거고요. 발표했는데 괜찮는데? 어떻게?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낮춰놨는데 그보다 좀 더 좋게 나왔다. 6조 8천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를 거라. 아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인데도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동기 실적에 대비해서는 좋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을 거라는 건 거의 뭐 확실치 되니까. 다만 2분기보다는 나쁠 것이다. 굉장히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10월 7일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은 그럼 삼성전자의 방향의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시간대도 매번 보셨고 매번 공부하셨고 느끼셨잖아요.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1800대, 1830에서 2063포인트 때까지 왔다 갔다 했던 가두리가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방향의 키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 안에 내수주들이 나름 선전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하면서 신고가를 나면서 주도했다. 앞으로 시장의 밸런스에서는 결국 10월 7일 날에 삼성전자가 방향의 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가 또 만기주기 때문에 만기주에 다시 한번 콜옵션 쪽으로 빵 터지는 시점이 나오려면 10월 7일이 주목이 돼야 될 거고 그게 안 나오면 결국 양광스럽게 끝나겠죠.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가격 기준의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화학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화학주 보여주시죠. 화학주가 이제 오늘 좀 정유주하고 같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전일 이제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몇 달간은 계속 제자리 싸움이긴 한데 일일 변동폭에서 또 오르다 보니까 오늘 또 화학 정유주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 우리가 내팽개치고 좋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된다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죠? 자, SK이노베이션 6.83%, SOL 5%, LG화학 5%, GS. 오늘 포인트는 정유주가 더 강한 거예요, 실은. 화학주도 강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화학 정유주들이 오늘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 그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유주와 화학주에 대해서는 어떤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 없는 상황에서 놀라만 했었는데 저는 이런 쪽이다라고 방향을 정해드렸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때 한번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SK이노베이션이 두 군데가 터졌어요. 상반기에 4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 있고 하반기 7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점이 있어요. 4월 달에 터질 때는 튀어 올라가서 지지받고 더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이 기준점을 하반기 때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빼버렸죠. 당시 지난번에 요 저점 9만 원대 올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연간 결산으로 봤을 때는 더 깨고 내려갔다 올라오나 9만 원대 초반부터 올라와서 이 거래량 자리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목표는 개파락 가격이 있는 이 갭구멍까지 목표가 하반기에 주목된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9만 원대 초반에 잡으신 분들 한 번 잡았는데 또 기회 주네. 못 잡은 사람들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다중받아 올라오지. 결국 이 가격은 도달한 거고 이 가격을 도달한 상태에서 4월 달에 거래량 터진 지점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파의 힘이니까 강한 거죠. 그렇다면 1차 목표가 도달한 거고 2차적으로 이 갭을 메우러 가는 데까지 목표를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 SO일도 봅니다. 뭐 SK이노베이션만 정해줍니까? SO일도 같이 보시면 되지. SO일 보시면 SO일도 똑같아요. 4월 달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운매 어떻게 됐어요? SK이노베이션 더 잘 올라왔는데 죽고 이 자리까지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횡보하다가 7월 달에 거래량 또 터지면서 쭉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밸런스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이 더 강한 거고 SO일은 약한 거죠. 네. 왜냐하면 SO일은 이렇게 빠졌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더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근데 올라가는 국면에 바닥을 만드는 국면은 또 밸런스가 비슷합니다. 거래량 터진 지점에서 흔들고 있지만 결국 쫓아 올라가잖아요. 7월 달에 최대 거래량 터졌던 자리에 SK이노베이션을 돌파했고 지금 SO일은 지난번에 돌파했고 돌파한 다음에 어때요? 지지 형태를 만들어줘도 오늘 또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 돌파는 뭐예요? 4월 달에 거래량 터진 지점을 만나러 가는 것과 동시에 여기 개파락이 또 떠졌던 자리 이 갭을 만나러 가는 7만 원을 향해서 달리는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럼 정유주들은 뭐 다 분석이 된 거죠. 그렇죠? LG화학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어요. 304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2011년도 최고점에서 또 쭉 빠졌습니다. 역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빠졌다는 것도 비교를 해드렸고, 빠져서 이제 반등 나오는 국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반등값의 목표를 보시면 지난번에 최대 거래량에 도달한 지점까지 있어서 이 30만 4천 원대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드렸죠. 이게 주봉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주봉상 그 가격까지 가는 거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고, 그 위에 가격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38.2. 최고점에서 최저점 때까지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1차적인 리바운딩의 반등 비율인 38.2짜리. 그냥 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강력한 힘의 충돌과 저항 자리가 역할하니까 한 방에 돌파되는 게 아니라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눌림을 받게 돼 있고, 또는 돌파하기 전에 저항적으로 맞고서 흔들릴 가격이 높다, 가능성이. 그러면 LG화학은 그 지점을 단기 목표가이기도 하고, 그 전에 갖고 있던 분들도 1차적인 중요 목표 가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유주하고 화학주 같이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693. 네, 그렇죠? 네. 뭐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좀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아요. 자, 코스닥의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도록 하죠. 특징주. 에코프로 2차 전지의 강력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고, 그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LNF 최대주주인 세로닉스 왜 올라갈까요? 바로 합병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전자공시를 보신 분들 활용이 가능하겠죠. 양극화물질의 LNF 신소재인가요? 예, 합병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강하게 해주고 있죠. 이럴 때 가르쳐드렸잖아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풍물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시황을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또 진행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티도 살짝 생기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네.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산, 내가 주주인데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안 좋다고 얘기하냐?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서 제가 진짜 시황이나 이 프로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도, 네, 솔직 담백하게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주관적인 거에 분석이고 객관적인 거 다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 좀 쉽지 않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바이오주들 꽤 오래됐어요. 벌써 막 올라갈 때 몇 종목 갖고 나와서 매번 뭐 바이오 그거 참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왜 자꾸 거기로 덤비냐 강조를 하면서 좋지 않은 얘기 해드릴 때 속상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와서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드렸던 점이 도움이 됐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원풍물산 한번 제대로, 예전에 이토마토 프로그램을 까톡이라고 했었죠. 한번 까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주가를 볼까요? 보여주시죠. 현재 에코프로가 주식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오르나요? 한번 볼게요. 6% 9,500원대. 예, 오늘자리까지 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의 관련주 중에서 NCA라는 양화 물질을 이 회사가 핵심이다. 일본 업체, 세계 업체가 거의 꽉 잡고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적은 뭐 보시다시피 해요. 한번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14억, 매출은 204억, 272억. 근데 3분기 전망치가 306억, 영업이익 21억이에요. 자, 3분기는 더 좋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망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다고요, 100%? 안 믿는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번 전망치대로 가면 모든 주식 다 잘 가야 돼. 근데 전망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건 해석의 차이예요. 저는 주식을 스토리텔링 또는 인문학처럼 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부합대로 한다면 주가가 지금 싸면 올라가려고 할 거고, 많이 올라가 있으면 역시 좋으니까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뭐 폭스바겐 사태 터지면서 빠바방 뜨긴 했는데 희한하죠? 폭스바겐 사태 터지기 전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8월 달에 전저점 깨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빠졌던 7월 달부터 8, 9, 그러니까 3분기 7, 8, 9잖아요. 3분기 동안에 빠졌던 걸 거의 다 올려놨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가 본데? 부합을 하거나 어느 정도 적정하니까 주가가 빠졌어도 올라오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3분기 실적이 나빴다면 2분기보다 예상치보다도 안 좋고 2분기보다 더 나빴다면 빠지는 게 정상이었고 그래서 빠졌구나 라고 우리가 근거가 되겠지만, 오히려 빠지는 국면은 V자 반등을 형성했으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1분기에 연말 3월 종가, 6월 종가가 9,680원, 9,670원 거의 동일해요. 이 가격대까지 지금 V자 반등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허수가 되는 거죠. 지레 겁먹고 빠져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가 되면 이 가격을 돌파를 한다 이거예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돌파를 한다. 강할 수 있구나. 예상 실적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돌파를 못하도 맴 하고 있다가 실적 발표 되는데 정말 좋게 나오면 돌파되는 거겠죠. 그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F 합병공시인데요. 보시면 LNF하고 LNF 신소재가 있는데요. 특이한 건 종업원 수가 196명, 피인수 기업이 190명이에요. 거의 뭐 회사 하나, 동등한 회사 하나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거든요. 합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럼 LNF 신소재가 어떤 회사냐?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 가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구미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자, 굉장히 시골이에요. 외관이. 근데 여기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리튬이온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도 2차 전지구나. 그러니까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가 같이 관심 받고 올라오고, LNF도 붕 뜨고,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LNF 신소재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최근 3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3년, 14년 149, 그러니까 1,500억 정도 되는 거죠. 1,400억 매출액으로. 전년도에 1,000억이 좀 안 됐고요. 올 반기에는 400억 정도? 적은 건 아닙니다. 작은 회사가. 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 하나를 합병을 해버리니까 그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이 합병 소식을 인해서 향후에 당장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갈 거냐, 주가 상승이 요인이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합병하고 나서 결과를 내놓으라 이거죠. 결과를 내놔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추정에 따라서 실적 상향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승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 좋은 거 하나를 합병해버리니까 그 기대감에 오늘 바로 올라가는데, 차트 좀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30%로 상하 변동이 확대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다. 좋은 공시가 나오면 또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아침부터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대의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십시오. 오늘 이게 LNF잖아요. 나오고 나서 분봉을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볼게요. 뭐 그냥 10분 만에 바로 붙여버리네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쪼개볼까요?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있나? 네. 붙는 수밖에 없는데 붙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5분 안에 이렇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대의 매매 자체 쉽진 않죠. 근데 이런 거 주목하라고 했죠. 계속 대의 매매할 때 좋은 뉴스와 좋은 공시가 나오면 아침부터 치고 나갈 때 그냥 시초가에서 바로 붙어서 대응을 하면, 또는 장기가 눌러줘서 대응해주면, 대의 매매로서 상한가 한번 치고 들어갈 때 한 7, 8% 수익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매매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는 세로닉스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원풍물산 주가 한번 그냥 가죠. 원풍물산 실적이에요. 잘 보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보세요. 최근 5년간의 실적입니다. 매출이 378억, 440억, 454억, 478억, 479억.
증가는 했구만. 영업이익은 18억, 20억, 26억, 20억, 12억.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실적만 봤을 때, 객관적인 팩트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000원이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14년도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올라가면 적정한 주가 상승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스포츠 보면 오늘의 경기 뭐 손흥민 선수 평점 몇 점 주잖아요. 평점 한번 줘보세요. 영화 평점 주듯이. 몇 점을 주면 가능할까요? 네. 그닥 많이 주지 못하겠죠.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2012년도 액면 분할을 했었어요. 액면 분할을. 주가가요, 1,000원 밑에서, 아까 800원대에서부터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차트예요. 그럼 이런 거 나중에 책으로 쓰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급등주 발굴법.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발. 예? 예. 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등주 발굴법 이런 거 나중에 책에 나온다고 책 사례로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대박의 기법이다. 기법은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매출일과 영업이익이 저만큼 증가했는데 저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왜 올랐는지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조의 급등 사유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회 공시에 가보면. 전자공시를 보자고. 실적 성장보다 주가 상승 급격한 변동은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있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궁금하실 거니까 한 번만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자리 한번 보시면 원품물산은요. 킨록, 정장, 남성 정장 신사복이거든요. 저도 킨록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제 정장 중에. 보스턴 매너. 근데 남성 의류 브랜드 중에서 그 정장 신사복 브랜드 인기 순위를 보면 킨록이 좀 상위권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5, 5손가락은 안 들어가요. 뭐 5손가락 하면 우리가 닥스라든가 캠브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갤럭시라든가 로가디스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남성 신사 정장 브랜드를 팔아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주가로 넘어가 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의 보고서에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경구약을 개발한 진통제, 소염제 쪽에 경구약을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이 갑자기 렌마마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요. 네. 세 글자 이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지분을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임상실험 소식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갖다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주가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상승 요인이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임상실험 3상까지 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지분 투자 효과가 볼지 나온 보고서가 거의 없대요. 근데 주목할 건 액면 분할 이후에 BW 신진수권부 사채와 3호 전환 사채들을 14차, 15차, 16차, 17차 그 전에도 있습니다. 계속 발행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와서 뭐가 돼요? 행사 가격이 1,000원대고 2,495 행사가 조정이 됐으니까 이들의 신주가 발행되면 물량 부담이 있겠죠. 거기다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해서 권리락까지 나왔어요. 유상증자도 대박 쳤어요. 그럼 물량 부담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때는 그 아무리 황금에 똥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물량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다면 이 연품물산의 현재 기업 가치가 더 상향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물량 부담에 의한 주가의 투자 유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리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품물산 이렇게 얘기해드릴 거고요. 예. 종만목그 인상 3상이 정말 대박 터져서 뭐 몇천억을, 몇천억, 몇 조까지 벌어준다고 하면 뭐 이해가 되겠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경제지표와 실적인데 미국 고용지표 발표했고요. 이번 주 미국 주요 지표 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실업률이 5.1% 큰 변화 없고요. 뭐 예상치에 좀 하회했다고 해서 뭐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 주 주요 지표에는
비제조업 지수라든가 FOMC 회의로 의사록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도매 재고도 나오고요. 이런 게 또 주목될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피 200 지수 갑니다. 전망해드렸던 대로 1, 2, 3번에서는 1번 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그대로 가요. 바뀐 거 없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요거 하나 차트만 잡아주시겠어요? 잡아주시면 오늘 선부지수입니다. 쭉 올라갔어요. 전고점 돌파했어요. 그러나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시원하게 돌파할 자리가 아니에요. 맴맴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 테스트를 한다면은 오늘 상승갭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테스트하는 눌림이 있지 않겠느냐? 관점. 그리고 옵션 추정치를 본다면 시세표를 본다면 245나 242가 결제 가능성 희박하니까 상단이 240을 넘어갈까 말까고 설마 가더라도 241대겠죠? 하단으로는 미결제를 보면 위에 다 5만 개 깔렸으니까 얘네는 힘든 거고 밑으로는 230이나 230 이하로 펑 하고 터트릴 일은 없으니까 결국 235, 237 또는 240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긴 날 목요일날까지 235나 36 아래로 내려가기보단 36에서 240대, 41대 그 자리. 결국 제자리 싸움이에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10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